제가 끌어당김의 법칙을 처음 접한 건 약 20년 전입니다. 당시 제가 원했던 건 아주 현실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돈을 벌고 싶었고, 원하는 현실을 만들고 싶었고, 그냥 제 삶을 잘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게 순탄했던 것은 아니지만 우여곡절 끝에 결과적으로는 이 법칙이 작동한다고 느낄 만한 유의미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원했던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면서 끌어당김의 법칙에 더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더 잘할 수는 없을까? 이게 우연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원리로 되는 걸까? 그래서 더 잘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조금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적인 경험이 저에게는 긴 탐구의 출발점이면서 동시에 앞으로 약 20년 동안 이어질 고생길의 시작점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끌어당김으로 시작해서 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이 어떻게 뒤섞였는지를 하나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미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에게는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새로운 지식이나 가르침을 받아들일 때 무엇을 기준으로 바라볼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시에 시크릿이 크게 유행하면서 관련 카페와 커뮤니티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저처럼 시크릿을 통해서 현실을 바꿔보고 싶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이전부터 이미 명상이나 수행, 영성을 공부해오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미 영성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시크릿이라는 새로운 흐름 안으로 들어와 있었고, 자신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을 바탕으로 끌어당김을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끌어당김을 에너지나 진동과 연결하기도 하고, 생각과 감정을 의식의 문제와 연결하기도 하고, 시크릿에서 설명하지 않았던 부분을 기존의 영성 지식이나 수행을 통해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서로 연결해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당시에 저에게는 어디까지가 끌어당김이고 어디서부터 다른 책의 이야기인지 그 경계가 잘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시크릿 카페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따라간 것은 아니었고요. 저는 시크릿에 등장했던 인물들을 직접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어떤 이야기를 하던 사람일까? 시크릿에서는 짧게 이야기했는데 원래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을까? 그래서 그 사람들의 책을 찾아보고 어떤 배경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를 하나씩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뿌리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기에 제 관심은 또 다른 영역으로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시크릿 카페에서 어떤 분을 알게 됐습니다. 나중에 이분은 제가 영성이라는 영역을 본격적으로 입문하게 된 단초를 만들어 주었고, 이후에는 여러 가지를 함께 탐구하는 도반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영성을 공부하려고 그 커뮤니티에 들어간 건 아니었고요. 깨달음을 얻고 싶었던 것도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관심 바뀌었죠. 그런데 이분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던 시크릿과 끌어당김의 이야기가 영성이라는 더 넓은 개념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영성을 공부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생소했죠. 그런데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고 당시 시크릿 카페에서 오가는 여러 이야기들을 보다 보니 전혀 엉뚱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끌어당김에서 이야기하는 생각과 감정, 에너지나 의식 같은 개념들이 기존의 영성에서 이야기해오던 것들과 연결되는 부분들이 보였고, 제 나름대로도 일리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유레카를 외쳤는데요. 어쩌면 시크릿에서 이야기하는 끌어당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영성이라는 개념도 알아야 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저는 영성을 끌어당김과 전혀 별개의 분야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끌어당김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배경에 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영성이라는 영역까지 본격적으로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시크릿에 등장한 인물들의 책을 찾아가면서 끌어당김의 시작점을 추적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분과 교류를 하면서 당시 카페에서 접한 정보들을 통해서 영성과 여러 수행, 관련 커뮤니티들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기대감도 컸고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관심의 범위가 넓어지기 시작했죠. 그 과정에서 저는 호오포노포노를 통해 정화라는 개념도 알게 됐습니다. 비슷한 시기에는 여러 뉴에이지 사상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됐고 이것들을 동시다발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를 알아보면 또 다른 개념이 나왔고 그것을 따라가면 또 다른 책과 사람, 수행법과 세계관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이야 여러 정보들이 많지만 당시에는 이것들을 하나씩 멈춰 세워놓고 이건 어디서 나온 이야기지? 이것과 끌어당기면 정말 같은 이야기인가? 어디까지가 내가 확인한 거고 어디서부터는 누군가 해석인 거지? 이렇게 차분하게 구분할 여유는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지를 충분히 가려내기도 전에 일단 더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앞섰습니다. 당시에는 마치 끝까지 가보면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하나의 답이 나올 것처럼 느껴졌죠. 그래서 하나를 제대로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간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동시에 붙잡은 채 무작정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끌어당김을 제대로 알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범위 자체가 계속 넓어지고 점점 더 많은 지식과 세계관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제 질문은 단순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삶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질문과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욕망을 가져도 되는지, 돈을 원하는 것 자체가 결핍인지, 집착하면 현실화가 되지 않는 건지, 에고가 원하는 것은 잘못된 건지, 내려놔야 될까? 내맡겨야 될까? 깨달아야 될까? 이렇게 생각이 발전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원하는 것을 이루는 방법을 찾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저는 원하는 마음 자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그것을 현실화해라. 그런데 한쪽에서는 욕망과 집착을 내려놔라라고 합니다. 이건 도대체 원해야 되는 건지 놔야 되는 건지 너무 헷갈렸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거 원해야 되는 거야, 놔야 되는 거야. 성공하고 싶은 욕망부터 내려놔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돈을 더 잘 벌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돈을 원하는 마음 자체가 결핍인가를 고민하고 있었고 원하는 삶을 만들려고 시작했는데 원하는 마음 자체를 내려놔야 되는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생각의 괴리감이 너무 컸죠. 둘 중 하나가 틀렸다면 무엇이 틀린지 알고 싶었고 둘 다 맞다면 어떻게 둘 다 맞을 수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또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제가 처음 무엇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시작했는지는 점점 흐려져 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영성이라는 더 넓은 영역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명상, 인도 철학, 불교, 내맡김, 에고, 의식, 깨달음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외 여러 수행과 철학을 두서없이 계속 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출발점은 시크릿과 끌어당김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시크릿을 놓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영성을 계속 파고들다 보니 처음에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작했던 일들이 점점 제 내면의 문제를 찾아내고 고치는 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끌어당김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려면 먼저 의식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 같았고 욕망과 집착의 문제를 이해하려면 에고가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 같았고 현실이 무엇인지 알려면 결국 진리란 무엇인가라는 문제까지 해결해야 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런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시크릿은 일단 뒤로 밀어두자. 이것부터 제대로 알아야겠다. 시크릿을 포기한 건 아니었지만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잠시 밀어두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잠시가 엄청 길어졌다는 겁니다. 진리를 알고 싶었고 진리를 알려면 수행을 해서 경험을 해봐야 알 것 같았고 그러다 보면 또 다른 철학과 가르침이 계속 나왔습니다. 하나를 해결하면 시크릿으로 돌아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하나를 알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처음 알고 싶었던 끌어당김은 점점 뒤로 밀려났습니다. 저는 끌어당김을 놓은 게 아니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잠시 밀어둔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사이에 거의 20년을 돌아가게 됐죠. 그런데 영성과 여러 수행을 접하던 시기에 신비주의적인 영역에도 동시다발적으로 노출이 됐습니다. 사이킥,
채널링, 에너지 리딩, 직관, 보이지 않는 존재, 영적인 메시지, 여러 신비 체험에 관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영성이라는 영역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알게 됐고 관련 사람들과 정보들을 접하면서 저 역시 그런 이야기들에 노출되었는데 그렇다고 완전히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내키지 않았고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었고 경계심과 두려움도 있었지만 혹시 내가 모르고 있는 게 있는 건 아닐까? 내가 너무 부정적으로 보고 있거나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없을까라는 호기심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기심 반,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 반으로 찍먹을 하듯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가볍게 접했다고 생각했던 것들 중 일부가 나중에는 제 발목을 붙잡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도반을 통해서 세상의 이명과 배후에 관한 여러 주장들도 접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미스터리한 이야기 정도로만 받아들였고요. 그런데 듣다 보니까 호기심이 생겼고 이것도 단순히 몇 번 찾아보고 끝낸 게 아니라 몇 년 동안 꽤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알아보는 범위는 영성과 수행을 넘어서 세상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대한 문제까지 넓어졌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 수행과 세계관, 신비주의적인 경험과 이야기들을 오랫동안 붙잡고 실험하면서 저도 모르게 심신이 서서히 지치고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어디서 비롯된 문제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했고요.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면서 저는 결국 심신을 회복하고자 종교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종교가 여러 가지 종교가 있기 때문에 꽤 오랜 시간을 공부했고요. 그 과정에서 실제로 심신이 좋아지는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그동안의 혼란이 조금씩 정리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피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제가 처음 출발했던 끌어당김의 세계와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세계가 너무나 달랐던 겁니다. 그리고 이 충돌이 나중에는 제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됐습니다. 끌어당김에서는 제가 오랫동안 이해해왔던 방식이 있었고 종교에서는 그것과 전혀 다르게 바라보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든 둘 사이의 접점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그런데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쉽게 하나로 합쳐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부터 굉장한 혼란이 왔습니다. 어느 한쪽을 받아들이려면 제가 오랫동안 알고 믿고 경험해왔던 다른 한쪽을 부정해야 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렇다고 어느 한쪽을 쉽게 버릴 수도 없었습니다. 무엇이 맞는지를 다시 처음부터 판단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계속 붙잡고 씨름하면서 한동안 좋아졌던 심신도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약 20년 동안 제가 쌓아온 세계관 전체가 서로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끌어당김에서 출발해서 영성, 수행, 철학, 신비주의를 거쳐서 종교까지 왔는데 마지막에 와서는 이 모든 것을 어떤 기준으로 이해해야 하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답을 찾으면 찾을수록 명확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저는 정반대의 지점에 와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답을 찾으려고 한 나머지 무엇이 답인지 알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약 2년 전 저의 상황이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졌고 심신의 상태도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저에게는 말 그대로 위험 수위를 넘어선 시기였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했기 때문에 결국 저는 그때 EFT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조금씩 상태가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삶의 한계까지 가고 나서야 약 20년 동안 풀리지 않던 것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크릿과 영성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무엇을 굳이 하나로 합칠 필요가 없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제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마리가 조금씩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고 느낄 만큼 몸이 무너졌지만 몸의 반응을 따라가면서 감정과 기억, 믿음을 하나씩 풀어가면서 몸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제 기준으로는 약 70% 정도까지 회복됐다고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 무의식 안에 무엇이 막혀 있었는지,
어떤 감정과 믿음을 풀어야 삶이 더 자연스럽고 조화롭게 흘러가는지도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시크릿이 무엇을 말하려 했는지, 놓아버린다는 것이 실제로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그동안 접했던 영성과 종교의 가르침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도 이제는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현실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말하기보다 제가 직접 겪어보면서 무엇이 도움이 됐고 무엇이 오히려 혼란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그것들을 어떻게 삶에 적용하고 있는지를 하나씩 나눠보겠습니다.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려작이었습니다.